다음은 영악이 놀이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먼저 탐색놀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손과 입으로 사물을 탐색하면서 출발하는 놀이죠. 그리고 밀거나 당기거나 또 물건을 담거나 또 손수레를 끌거나 큰 공을 만지거나 하는 감각운동 놀이가 있고요. 또 짝짝꿍이나 깍꿍놀이, 혼자놀이 또는 성인과놀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사회적 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대를 돌려볼 수 있다거나 또 큰 상자에 작은 상자를 넣어본다거나 또 블록이나 여러 가지 놀잇감을 쌓아본다거나 구멍에 모양을 맞춰보거나 하는 주작적 놀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놀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스트와 클레이는 1단계에서 기능놀이는 빨기, 잡기 등의 선천적인 반사운동을 주로 하는 시기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놀이는 놀이 비슷한 행동은 빨기, 잡기 등에 숙달되기 위해 행해지는 진정한 놀이의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1에서 4개월의 2단계 영아의 경우에는 자기의 신체에 관심이 집중되며 우연한 행동을 통해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손가락을 빠는 것이 재미있으면 계속 빠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3단계로 4개월에서 8개월에 속하는 아이로 진정한 의미의 놀이가 나타나는 시기가 됩니다. 이는 외부의 사물이나 대상에 관심을 갖고 놀이의 특징인 동화에 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딸랑이를 손으로 건드렸을 때 소리가 나면 이것이 재미있어서 계속 딸랑이를 의도적으로 흔든다는 것입니다. 4단계로 8에서 12개월 영아는 이미 학습된 행동을 새로운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놀이 행동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학습하게 되면 목표물인 놀잇감에 수건이나 종이를 씌워서 감추어 놓아도 장애물을 치우고 놀잇감을 찾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5번째 단계로 12개월에서 18개월에 해당하는 영아는 재미있는 결과를 보기 위해서 실험적 시도를 하는 시기로 매우 적극적으로 목표 지향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목욕을 하던 중 우연히 손으로 물건을 튕기게 됐는데 다음에는 의도적으로 손의 높이를 다르게 하여 물 튀기는 것을 즐기며 목욕할 때마다 이런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의 6단계는 18개월에서 24개월에 해당하는 영아로서 외부 세계의 여러 가지 현상을 내적으로 표상화시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베개가 연상되는 옷감을 보자 그것을 움켜쥐고 손가락으로 빨면서 가지려는 흉내를 낸다는 것이요. 다음은 영악의 상징놀이 3요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탈중심화가 있습니다. 탈중심화는 영아가 자신을 가작화하는 행동으로 점차 다른 것을 가작화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작화하는 행동을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이 토끼가 되어보고 자신이 강아지가 되어보고 자신이 고양이가 되어봐서 고양이의 흉내, 토끼의 흉내를 내어본다는 그런 상상놀이의 가작화 활동입니다. 두 번째는 탈맥락화가 있는데요. 한 가지 사물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머리를 빗기는 놀이를 할 거야. 근데 빗이 없어. 이것은 빗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놀잇감의 도구를 잡고 머리 빗는 흉내를 낼 때 이거는 탈맥락화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통합인데요. 상징놀이가 조직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 다양한 가작화 놀이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합적 놀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맥퀸의 상징놀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징놀이의 의미를 살펴보면
영아는 1세 말경이 되면 소꿉 놀잇감을 들고 무엇을 마시는 신용을 한다든지 냄비를 달그락 소리를 흉내낸다든지 칼로 음식을 막 자르는 신용을 하는 상징적인 놀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아의 교실에 가게 되면 당근에 조각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찍찍이로 붙여놓고 아이들은 칼로 썰어본다고 흉내내는 상징놀이를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먼저 1단계는 전상징기적 단계인데요. 상징놀이 초기 단계에서 영아들은 사물의 용도를 인지하여 행동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빈 컵을 입에다 가져다 대고 물을 마시는 흉내를 낸다거나 빗을 머리에 대는 등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은 전상징기적 단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 가적화 단계인데요. 자신에 관련된 가작화 행동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먹는 척을 한다거나 또는 자는 척을 한다는 그런 상징놀이인데요. 소리를 내어 먹는 신용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코를 골면서 잠자는 신용을 하는 행동 등은 가작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타인 가적화 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행동이 영유아 자신으로부터 타인에게로 분산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연습한 가작화 쉐마를 다른 놀잇감이나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을 빗이라고 하며 인형의 머리를 빗겨주는 행동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행동을 가작화하는 것인데요. 엄마처럼 걸레를 가지고 청소하는 흉내를 내는 등의 행동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인 결합적 가작화 단계는 재미있는 결과를 보기 위해서 실험을 시도하는 시기로 매우 적극적으로 목표 지향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위계적 가작화 단계가 있는데요. 상징놀이의 마지막 단계로 위계적 구조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작화 행동을 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미용실 놀이 하자 하며 미용 도구를 찾으러 대체물을 가지러 가서 사물을 마치 스스로 행동하는 것처럼 가작화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인형의 다리를 움직여가며 걸어가는 것처럼 움직이는 행동을 위계적 가작화 단계라고 합니다. 다음은 사회극놀이의 6가지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밀란스키의 학자가 제안한 조건인데요. 첫 번째 조건은 역할의 가작화입니다. 그래서 가상적인 역할을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손과 입으로 사물을 탐색하는 놀이입니다. 두 번째는 사물의 가작화로 사물의 용도를 다양하게 가작화해서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손을 컵 모양으로 하며 들고 마시는 동작을 하면서 나 우유 마시고 있어 라고 말하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과 상황의 가작화인데요. 상황이나 행동을 언어로 가작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녁 만들었어요. 저녁 드세요. 하면서 저녁 식사를 흉내를 내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지속성인데요. 한 가지 놀이 주제를 적어도 10분 이상 계속 하는 놀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상호작용은 동일한 놀이 주제를 가지고 2명 이상의 놀이자가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적 상호작용이 있는데요. 언어적 상호작용은 놀이 주제에 대해 놀이자 간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면서 놀이하는 것을 사회적 극놀이의 6번째 조건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